오늘은 아침에 리포트하기가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들어오고요. 아주 시장 분위기가 밝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끝까지 이렇게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래가는 리스크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환율이 고공행진할 때는 우리가 투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선택 집중을 한 후에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은 상당히 큰 투자자로서의 미덕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투자할 것들을 찾고 좋은 걸 찾았다고 하면 그것들을 공략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얘기도 드렸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 그것들이 대가들이 하던 말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내공이 쌓여가는 하나 둘 이렇게 쌓여가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시청률이 상당히 안 좋더라 이겁니다. 다음엔 그러지 마시고요. 안 좋을 때일수록 더 많은 종목 발굴이나 연구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싸졌으니까. 주식의 기본 원리는 그겁니다. 쌀 때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 중에 테슬라가 가장 지금 시간에서 미국 시장이죠. 시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또 발표한 내용도 그거잖아요.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자율주행의 완성 이런 것들하고 소형차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저가형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까지 괜찮았다. 그래서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또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하고 2차 전지다. 자율주행 쪽에서 내가 치고 나겠다고 하면 다른 여타 업체들도 어떻게 엄청나게 투자를 진행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경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런 산업의 발전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특히 저희가 리포트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이 연관성 있는 것들이 바로 명신산업, 나노신소재 제휴, TCCSTL, 현대오토에버,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최근에 리뷰 안 드렸던 마녀공장은 덤으로 같이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략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외국인 시그널만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움직이는 환경은 외국인만 매도 안 치면 다시 반등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은 매도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뭐 했습니까? 반도체 관련주를 상당히 매수를 하고 저가에 들어가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다음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언제쯤인가라고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환율이 한 1330원 정도 근접하고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도 같이 수익 실현할 준비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땐 뒤도 보지 말고 수익 실현해 나가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고점 찍고 내려올 때도 빠르게 내려오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물론 중간 부분에서는 크게 빠르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1350원 이 정도 부분까지 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요. 천천히 움직이는 과정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 기간에서 어떻게 돼요? 수익성을 최대한 극대화 나가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턱이요. 1345원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 턱걸이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즐길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전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를 갖다 계속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전방 비즈니스이기 때문이고 저들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중에 움직이는 것들이 어떠한 분야가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거일 수밖에 없죠.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또 뭐 우리가 생각해보면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AI 관련돼서 또 상당히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좀 하시면서 가는 것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는 종목임에 틀림없습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관계된 것들 굳이 정리해보면 특히 이제 머니케어 뉴스에서 리포트 드렸던 종목들을 갖다 연관성을 갖다 체크해보면 저 정도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는 현대오토에버하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뭐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넥스트칩도 조금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거보다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건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 드리는
계실 텐데 항상 어떻게 자율주행 관련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올해 3분기까지는 저놈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요. 퉁퉁 치고 올라올 겁니다. 현대 오토웨이브가 탄력성도 훨씬 더 좋겠죠. 현대 오토웨이브는 좀 무겁게 보시는 분들이 포트폴리오 넣으실 때 넣는 것들이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죠? 여러분 대부분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자율주행 하게 되면 무조건 쟤네들은 뜨고요. 특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4D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크게 아주 단가 기여도 상당히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테슬라가 자율주행 FSD에 대해서 완성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잘 달리고 있다. 뭐 40km로 주행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후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가 좀 눌렸다 그러면 사실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상당히 낮은 구간이에요. 16,000원이든 14,000원이든 12,000원이든 저는 그닥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먹고 싶은 게 20%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가야 되니까 자꾸 리포트 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좀 크게 먹을 생각도 해보시면 어떨까. 2만 원은 갑니다. 제 생각에는요. 물론 뭐 내용이 있냐? 아니 없죠. 그냥 포워드 가이던스 나온 것도 없고 그런데 저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치를 생각해 보면 잘 진행이 되면 무조건 지금 주가에 100% 업사이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언젠간 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가 그런 뉴스를 주면서 반응이 좋고요. 결국 테슬라의 반등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2차전지 전체적인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가장 큰 발주를 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제이오나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요즘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대주전자 재료 여기 빠뜨렸네요. 제이오,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포트에 넣어두시는 게 그렇게 나쁜 분야는 아니다. 대장주가 LG에너지 솔루션이니까 제가 뽑아왔고요. 뭐 DENT도 있고 WCP도 있고 그런데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아주 싼 구간이면 틀림없습니다. 또 패러다임 변화가 오는 과정들이 있고 한 번 또 어떻게 돼 시장이 좀 안 좋았다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원통형 배터리 DC 스틸 반대서 니켈 녹음 강판 잊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하스템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동차를 생산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면 무조건 명신산업은 괜찮은데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테슬라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한국의 테슬라는 명신산업이다라고 저는 대충 생각을 하고 있어서 테슬라 투자 안 하고 저는 명신산업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리포트 드린 날로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움직임이 들어와서 이제부터나마 조금씩 우상향으로 해서 턴어라운드해서 나가지 않을까라고 해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수익까지 가려고 한다고 하면 몇 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주가가 한 30%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뭐 한 달 만에 막 30% 이상 수익 나는 걸 원하는데 실제로다가 주가가 50, 60%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점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하시면서 원래 정상적인 종목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잡주, 테마주 막 그죠 이상한 것들 같은 경우가 막 일주일에 막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것들 직장인들 절대 거래해서 수익 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영신산업부터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일단 222 이동평균선 윗단까지는 그냥 기다리고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대단하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1차적인 구간은 여기긴 한데요. 그래도 좀 욕심을 내시면 이 구간까지는 좀 보고 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타겟을 좀 정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3차까지 보신다고 그러면 더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자,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 드리긴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17,000원과 18,000원 사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2만원보다 조금 못한 19,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보고 가야 되는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타겟을 좀 설정해서 가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라가는 스펙보다 얘가 올라가는 스펙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체크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대주전자재 같은 경우는 그죠? 2차 전지 결국은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리포트 드렸습니다. 내용은 거기를 참조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지금 222동 평균선 이 구간에서 더 뭐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설사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세요. 살 때는 공격할 때는 저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격할 때는 한번 자리 잡은 밑으로는 어떻게 돼요? 계속 분할 매수해 주는 거죠. 그것이 물타기라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이 없는 사람이 물타기 하는 거지. 쓸데없는 물타기.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갈 땐 공격적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다음은 제2호 나노신소재는 뭐 같이 움직이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어쨌든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눌렸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전 매수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평균 매수한가 계속 낮춰나가고 있는데 아래쪽에만 매수하면 돼요. 이쪽 아래쪽 구간에서 매수 쭉 하고 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문제될 만한 내용들은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나노 신소재 같은 이 아래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것 쪽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냥 때가 되면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못 따라잡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글쎄요. 세 종목, 대주전자재료나 제이오나 나노 신소재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적당하게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결국은 때가 되면 한 번은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근데 빈 공간이 많지 않고 좀 무거우니까 대부분 관심은 없어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뭐 이렇게 한 방 들어오고 예,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주가는 뭐 이렇게 가겠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뻔한 거죠. 뭐 그래서 수익성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녀석을 갖다가 포트폴리오 넣는 거는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뭐 항상 여러분들한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야기 드리는데 오늘도 9% 10%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위로 찔렀다 눌렀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3분기 가면 갈수록 계속 위로 찌를 것 같아요.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치고 올라갈 때 치달을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보셔야죠. 우리가 확인한 건 여기서입니다. 이건 뭐였어요? 뉴스 갖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갭불 아무것도 없었어 작년에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전에는요. 더더욱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장하고 나서 뭐 얼마 안 된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이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던질 구간이 별로 없고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것들이 뭡니까? 네, 제네시스에 장착되는 4D 이미지 시스템 이거 우리가 또 들어가는 거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분기부터는 어떻게 돼요? 매출이 인식이 되기 시작한다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아주 간단하겠다. 아니, 제가 부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물어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물어보신 믿음과 확신이 없는 종목을 투자했으니까 하지 마. 제발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한 번도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 드리죠. 3분기, 4분기에요.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제네시스 그 G90 나와야 되고, 이 얘기를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그때까지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걱정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믿음과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가장 기분이 좀 안 좋긴 하더라고. 왜 믿음과 확신도 없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민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믿음과 확신이 더 있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하셔야죠. 그럼 삼성전자 사세요. 한 1년 보고 그리고 나서 수익 누리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여담이긴 한데요. 이 생각에 HBM 공급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들은 뉴스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실적도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HBM3E, 자, 4세대 뭐 HBM3E, 이거 관련된 거 공급을 시작하는 그 시즌 이후부터는 실적 장세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왜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LPDDR5 뭐 이런 것들 계속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생산을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매출 인식되고 기여되고 이러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들은요. 예, 그럼 3분기, 4분기부터 만든다고 하니 내년이 상당히 좋은 실적 정세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믿음과 확신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죠. 거기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다. 쓸데없는 말을 좀 했나?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했으면 선택 집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4월달 늘 얘기해 드린 건데 선택 집중했으면 거기 집중해가지고 더 사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고민해서 산 걸 그 정도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트레이딩이지 뭐. 그럼 트레이딩 하는 쪽으로 가서 하세요. 여기 트레이딩 하는 곳은 아닙니다. 가끔 제가 트레이딩 포인트로 이야기는 드리지만 트레이딩을 하는 곳은 오히려 문자 주는 곳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인데요. 마녀공장 관련돼서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1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시그널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매출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매출 부분이 부진했는데 오프라인 매출로 좀 전환을 좀 시도했고요. 코스트코 진에 들어간 것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쵸? 4월 달부터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온 거고요. 홈쇼핑 들어간 것도 3월 달부터 진행을 했던 것들이고요. 좀 완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실적이 개선되겠죠? 자, 그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아주 낮은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낮은 구간에 살 때는 쫄지 맙시다. 그리고 2만 원이 평균 매수 단가이신가요? 아니면 그보다 좀 평균 매수 단가 더 조절해서 19,000원대로 조절하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리포트 드린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죠. 처음 양봉 들어온 자리 그날이 2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일 거예요. 분명히 우리 그 채널에 계신 분들도 매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또 장세가 괜찮아지면 그 부분들이 다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때가 되면 지금 사실은 뉴스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심지어 여름 다가오면서부터는 지금 뭐 하다못해 뭐 코스맥스 코스메스 코리아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심 많이 갖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화장품 관련돼서는 제가 뭐 많은 리포트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싼 거, 그다음에 실적이 좀 개선되는 거 이런 것들로 관심을 좀 가지고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체크해 봐야 될 내용들은 요거요. 1분기 실적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4분기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 올해 YY 대비해서 성장성 예상치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큼은 반영을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많이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2사나 2호 정도 보고만 가는 거다. 그래서 2만 원을 사셨으면 한 20% 정도 업사이드 보고 가는 것들이니까 지금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사실 최근에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게 종목이 기업이 잘못돼서 빠진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매크로가 깨지면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늘려주는 건 그건 뭐 감수해야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도 이러다 보면 늘 일이 잘 됩니까? 안 되는 달도 있고 잘 되는 달도 있고요. 그럽니다. 1년에 제가 3번 내보는 매크로 지표의 악화 이런 부분들 이 구간이죠. 자, 그런 경우가 나타날 때마다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공략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해 10월 31일보단 지금 현재 매크로 환경이 더 나쁘지는 않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점을 바라보는 것들은 조정을 많이 받은 것들은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그다음 1월 말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월 말 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체크업 하시면서 저점 구간을 갖다 체크해 나가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기준가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좀 정해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종목을 올라타는 것들은요,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달리는 종목 올라타는 거 누가 뭐 못해서 안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먹을 폭이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호하는 것들이 낮은 구간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포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종목이고 실적도 괜찮은데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것들은 대부분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마련이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죠. 쌀 때 사면 크게 부담이 없다. 기다려만 주면 되는 것들이죠. 또 고점에 사면요. 기다려도 답이 안 올 때도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마녀공장 같은 경우 제가 높이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려 봐봤죠. 어디 보는 겁니까? 여기 보는 거잖아요. 예, 그죠? 아주 많이 봐야 여기 보는 건데, 그건 가봐야 하는 것들이고,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드리지 않고요. 이전까지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테슬라 관련주와 제가 리포트 드린 종목과 연관해서 같이 이야기 드렸고요. 끝으로 화장품 관련된 거, 마녀공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믿음과 확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시면 다 때가 알아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오랫동안 또 투자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시장은 다 원하는 게 뭡니까? 우상승입니다. 내려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저는 다 긍정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면, 주가는 무조건 미래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분야구나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안 좋은 종목만 선택 안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죠. 뭐가 안 좋으면 안 돼요? 성장성과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을 위해서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는 리포터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